나사렛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김경수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네, 진리, 탐구, 경건 생활, 사랑 실천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 나사렛대학교 김경수 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9일에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물론 미국에서 더 오래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또 나사렛대학교가 모교라고 들었어요. 네. 먼저 취임 소감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의 교육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 또한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대학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좀 잘해야 될 텐데 염려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네. 총장님께서 이제 취임식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 이 부분을 좀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변화를 좀 생각하고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면 이제 개혁, 주도적인 주체,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개혁의 주체라기보다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개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좀 중세를 잠깐 생각해 보면 중세 시대에는 그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어려웠었던 그러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는 문예부흥이 일어났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배후를 좀 살펴보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그런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인데 근원으로 돌아갔을 때 문예부흥도 생겼고 종교개혁도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혁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원으로 돌아가서 복음과 진리라는 그런 근원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이 새로운 변화의 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서 아드 폰테스라는 그런 작은 모토를 정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좀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좀 이런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가장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믿음과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는 효율성과 생산성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믿음 공동체가 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대학교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이제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교 개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때 이 도미니칸 이 커리큘럼에서 성경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바뀌는 교과 과정의 전환이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의 결정적인 그 기능과 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교과 과정도 근본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교과 과정이 이루어져야 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또한 현대 우리가 처하고 있는 대학교 구조가 이 재정 구조가 굉장히 악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이 10여 년 동안 등록금은 동결되어 있고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고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그러한 모습에 처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재정적인 구조도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또 수입원 그에 따른 수입원 창출도 조금은 더 많이 형성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금은 유치도 이제 커다란 부담감으로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방면으로 이 노력을 해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방법 등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좀 나사렛대학교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학교 역사가 상당히 좀 깊다고 들었습니다. 나사렛대학교를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나사렛 대학교는 1954년에 시작된 학교인데 네. 그 목회자의 양성과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활복지 특성화, 나눔 품성 특성화를 강조하며 이제 성장해 오고 있는데 네. 이러한 이 모든 영역들이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간 재활이라든지 심리 치료라든지 아니면 재활공학이라든지 언어 치료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사렛 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으로서 사회의 순기능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많은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와도 마찬가지고 이제 배운다는 것 자체가 섬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렛 대학교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 그리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이 그 목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장애인들을 돌보고 또 같이 교육하는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약 350명에서 400여 명 네. 가까이 되는 우리 이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차장애인, 여러 이 기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그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 중에 한 곳이 나사렛 대학교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추구했었던 그러한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총장님께서는 또 목회 경험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목회 현장에서의 경험이 또 교육 현장에 또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학위를 마치고 이제 개척을 미국에서 했는데요. 네. 사실은 그 개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개척을 하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래스룸하고 현장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속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전인적인 그런 관계 형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게 목회에 있어서 가장 역동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이론에서 머물렀었던 목회 이해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체득이 되면서 이 신학교육이나 기독교 대학에서 이러한 것들이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 이론이 어떻게 하면 현장과 연계돼서 생각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품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어서 목회 경험과 이 교육 경험 단순히 지식이 아닌 삶을 공유해가는 그러한 이 전인적 교육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무슨 생각을 좀 했냐면 이 클래식에 보면 이제 파이데이아라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네. 보통 이제 에듀케이션을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에듀케이션 하면 이제 지식을 얼마만큼 얻는 건가 뭐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만. 네. 고전에 있어서 파이데이아라는 교육은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공유할 건가, 어떻게 공동체에서 대응할 건가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교육의 한 영역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목회와 이 교육의 연결은 그런 파이데이아적인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보고 또 도전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기독교 사학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신앙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하기가 참 어려워진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대학교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올바른 신앙 교육을 위한 어떤 좀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23년을 살다 보니까 네. 생각의 차이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이 경쟁을 하는가? 왜 경쟁을 하는가? 경쟁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가끔 질문해 보게 돼요. 사실은 경쟁을 한다는 것, 교육에 있어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그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생존할까에 몰입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인 이 세계관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공유적 관계에서 사유적 관계로 깨어질 때 문제가 발생하고 죄가 들어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한국의 상황 속에서의 교육의 전반적인 모습은 공유적 개념, 공동체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유적 개념, 자기가 어떻게 이기적으로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의 경쟁적 교육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교육과 경쟁 체제 이러한 것들을 좀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요즘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는데 뭐 수시 과정이라든지 뭐 근래에 좀 뉴스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두되고 있고 그러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경쟁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러면 도덕성을 무시하고 해도 되는 그러한 문제들인지 뭐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과 윤리 그리고 가치를 배제한 교육이 정말 의미 있을까?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그러한 교육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저의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네. 경쟁적 교육을 뛰어넘어서 공유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좀 이야기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앞으로의 좀 비전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이와 함께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간단하게 우리 이 교단의 웹페이지를 봤어요. 근데 굉장히 제 마음이 이제 움직여서 그거를 조금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We are Vision이라는 거예요. We are Vision. 예. 너무 멋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육이 나사렛 대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한 꿈을 꿔봅니다. 또 We are Actions라는 이 말을 또 연달아서 봤는데 결국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과 이 행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실현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사렛 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We are Impact.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양육하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꿈입니다. 네. 네. 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이 나사렛 대학교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그 날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사렛 대학교 김경수 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